여러분, 컴플레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?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컴플레인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병원 CS 팀장이 들려주는 병원의 생생한 이야기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병원 읽어주는 언니 문혜영입니다. 첫 영상에 올라온 댓글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거기에 올라온 내용을 잘 보니까 친구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친구는 유독 어떤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흔히 말하는 진상 고객을 좀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병원 생활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댓글이었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사실 예전에 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동료들 생각이 나기도 해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준비되셨죠?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컴플레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?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컴플레인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컴플레인은 고객의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또는 저의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고객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바라보는 것들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며칠 전에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동료가 전화가 왔어요. 언니, 나 며칠 전에 병원에서 큰 컴플레인 한번 받았어. 근데 그 친구가 막무가내로 체온을 재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막 타려고 하는 고객에게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? 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방어를 했었대요. 그러자 그 고객의 멘트가 이것 보세요. 병원에 진료 보러 왔지. 내가 뭐 하러 왔겠어요? 장사하러 왔겠어요? 왜 나를 잡상인 취급해요? 막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말이 아닌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이 있잖아요. 그죠? 이때 어떻게 오셨어요? 라는 멘트는 사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잡상인 느낌이 드는 멘트는 맞아요. 이때 고객님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병원 방침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막무가내인 고객에게 당신 어떻게 왔냐라는 멘트는 오히려 더 화를 좀 돋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자면 한 6개월 전이었을 거예요. 저희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막 울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.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. 어떤 상황이었는지.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직원은 그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 환자 눈을 마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오면은 막 빨리 접수를 해서 빨리 진료실로 보내는 것 밖에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최대한 빨리 기다리는 고객을 좀 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면은 그냥 듣고 바로바로 처리하고 바로바로 접수실로 그 진료실로 보내주는 그런 액션을 했을 뿐인데 고객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저기요 선생님, 제가 지금 말한 거 알아들으셨어요? 제가 요청한 거 다 이해했어요? 근데 그 전의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고객이 와서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아프지만 추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 봐요. 그걸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라는 멘트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바로 일 처리를 진행을 했었는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이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었나? 내 말을 이해했나? 그리고 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진료과에 접수가 됐나?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자면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는 1번 진료실로 진료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은 시간이 되면 MRI까지 검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? 라고 해서 고객이 말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는 거,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 처리만을 한다? 물론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꼭 요약을 하거나 재확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고객을 굳이 불안감을 좀 증폭시킬 필요가 있을까요?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
고객의 말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확인을 한 번 정도 시켜주는 거, 그것 또한 여러분들 고객과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일 잘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일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. 물론 중간 과정도 중요하겠지만.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때요?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서 잘 마주했어요. 그런 중간 과정도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 어느 장소를 알려드리고 이동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고 나서 그 고객이 자리도 뜨기도 전에 앉아서 내 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콜을 부른다. 그랬을 경우에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바삐 자기 장소로 이동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남아있거나 내가 너무 진상처럼 오래 끌고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또한 피할 수 있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. 고객이 몸을 여러분들을 등지고 딱 돌아서는 순간 다음 고객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일을 한다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고, 또는 고객에게 이 일이 끝났습니다.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라는 멘트를, 고객님 더 도와드릴 건 없으세요 라는 멘트를 통해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대신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어떤 사연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에 대한 걸 제가 지금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춤형 솔루션은 아니에요. 맞춤형 솔루션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막상 경험을 많이 해본 그런 서비스 지원 팀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소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으니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서 조금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해가는 건 어떻겠냐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들. 네, 여러분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안녕, 안녕!